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보시죠. 7천만 원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하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 파일.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 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 받은 사안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 확정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오늘도 지켜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나 상황론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회의원 하영재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최근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7천만 원 받았습니다. 결과가 달라진 거는 저한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안에 계신 의원님께 물으실 일 같습니다. 거의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표가 예상하신 것보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저는 거의 예상대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예.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예. 지난번보다. 지난번이 한 130여 명 가까이. 그러니까 지난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약 한 30여 명이 지금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세 번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건 찬성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뭐 일단 당을 떠나서 처음에 노웅래 의원이 100일이었는데 139에서 160까지 지금 찬성표가 오르고 있다. 예. 즉 거의 이제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나쁜 것을 지금 의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찬성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찬성을 한 표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 때는 30여 명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지금은 계산을 해보면 국민의힘이 104명, 정의당이 6명, 무소속이 7명, 총 합쳐서 117명입니다. 이 세 개의 정당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을 했다는 그런 이 가정하에서 160에서 117을 빼면 43명이거든요. 예. 그럼 최소한 40여 명 정도는 지금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즉 지난번 30명보다 10여 명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민주당 예. 내에서도. 이건 뭐를 뜻하냐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두 번째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약 한 149명의 찬성이 지금 예상되거든요. 왜냐하면 치열하게 모두 다 재석을 한다고 쳤을 때 299명에 가깝다면 거의 149명이 상한선, 그러니까 과반입니다. 출석의 과반이 149거든요. 네, 네. 그러면 149에 이번에 근접하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추세가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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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회 전문가이신 김상일 네. 박사님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 추세가 이제 이어질 것인지 더 늘어날 것인지 어떻게 예. 보시는지. 네. 일단 결과는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런 최대한 제한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서만 활용돼야 된다. 뭐 국회 전체가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 탄압이 그 전반적인 일반화로 이어져 가지고 모든 국회의원에게 똑같은 탄압이 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불체포 특권은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네. 표수는 의외로 너무 적었다 이렇게 좀 찬성표가요? 말씀을 찬성표가 너무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우리 지금 이종근 선배님 말씀은 지금 여야의 그 체포 동의안의 대상자를 감안하지 않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반화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지난번은 야당 인사에 대한 투표였고요. 예. 지금은 여당 인사의 투표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당 인사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를 비판적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야당은 거의 다 가결의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야당의 의석수는 169석입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160석 이상은 야당에서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아무리 이탈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많은 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영환 대변인이 이게 이중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결표를 던져놓고 그 대표가 나와서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당론으로 권고를 했기 때문에 다 따라준 것처럼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네, 네. 비난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다음에 또 영장 청구된다면 그때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민주당에게는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3번의 체포동의안을 바라보면서 이거에 대한 생각도 좀 더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판 의식도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이번에는 그것을 우려해가지고 강제당론으로 정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저는 국민의 어떤 지지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결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좀 드는 대목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3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했는데 나는 똑같이 했다. 똑같이 여야 의원 설명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발언 시간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3번의 체포동의안 설명 이렇습니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5분 25초, 이재명 대표가 길었습니다. 15분 15초. 하영재 의원 이번에 5분 15초, 거의 10초 차이니까 노웅래 의원하고 일단 시간은 좀 맞춘 것 같고요. 노웅래 의원 때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수위로 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노웅래 의원과 지금 하영재 의원의 혐의는 사실 비슷해요. 규모라든지 혐의라든지 왜냐하면 뇌물수수고 그다음에 건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건 그리고 노웅래 의원도 거의 비슷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혐의의 설명은 거의 시간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재명 당대표 어떻게 지금 3배나 가까이 이렇게 길어졌느냐.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대장동 의혹 또는 뭐 성남 FC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하영재 의원의 혐의나 혹은 노웅래 의원의 혐의를 지금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등장인물도 많고 다툼의 여지도 많고 일일이 사실은 공방의 여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설명이 길어지는 건 당연히 혐의도 많고 거기에 등장인물 많고 또 팩트 체크도 많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15분이지 특별히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뭐 더 어떤 이 시간을 더 들였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점도 분명히 의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이런 점 분명히 의식했을 것 같고 예. 그 안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하게 뭐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다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장관이 같은 원칙을 적용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원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이전에 그 사례를 눈치를 봤다 이렇게는 느껴집니다. 그 이전에도요 기본적으로 전례와 다르게 이례 없이 이례적으로 좀 길었어요. 그리고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야당 의원에게는 그런 식으로 해놓고 여당 의원에게는 그걸 축소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고요.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야당 의원들에게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야기할 때는 태도와 감정이 조금 더 좀 더 약간 뭐랄까요? 그 감정이 섞여 있는 듯한 네. 그런 그랬습니까? 태도와 감정이 네. 있고 그 여당 의원에 대한 이것을 읽을 때는 상당히 사무적으로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그 국무위원이라면 조금 더 제도에 입각해서 뭐 개인의 뭐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제도다. 이재명 당대표도 자연인 이재명이 아니라 그냥 야당의 당대표인 제도이고 국회의원 노웅래도 그냥 국회의원이라는 제도고 하영재라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은 제도로 바라보고 모든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뭐 한 장관의 감정까지 정확히 재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그냥. 예, 느끼는 김상현 거죠. 평론가님의 이제 주관적인 그 평가를 해주셨고요. 어제 표결을 마친 이후 기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표정이 어떨지 궁금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저희 빠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타협을 하기를. 예. 그러면 뭐 질문이 뭐 있어야지. 대표님 오늘 하영재 의원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딴 얘기 하시죠. 한마디만 좀 네. 아 저기 그만하시죠. 네, 질문을 애써 피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한 게 이재명 대표는 어느 쪽에다 표를 던졌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연히 찬성에 넣었다, 찬성표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이런 그 지금 혐의라든지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당대표 본인도 그렇고 또 오늘의 하영재 의원 이야기도 그렇고요. 사실 이게 형사적인 문제이고 또 뇌물수수 같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같은 동료 의원들 로서 사실 그걸 감싸 안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굉장히 아쉬운 건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곤란하더라도 당대표로서 묻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혐의를 가진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저 이재명 의원이 지금 지난번에는 체포동의안에 부결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은 일단 당대표에게 오늘의 결과를 묻는다 그러면 자신은 당대표로서 얘기할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피한다는 건 내 자신이 당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지금 기피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자신의 혐의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단히 곤란함을 느낀다라고 아예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지금 당으로서의 어떤 이 공당으로서의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싶어요. 기자들이 저렇게 묻는데 대답을 회피하는 당대표를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네. 그것 또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김 박사님도 그 이중 플레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반 대표가 꽤 나온 것 아니냐. 좀 전에 오영환 그 원내대변인도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민주당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가결을 굉장히 많이 찬성을 하셨군요. 얼마나 그럼 찬성을 하셨습니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다음번 체포동의안에도 하실 겁니까?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까 김상현 평론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게 내부적으로 그럼 좀 약속한 거가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몇 명까지 그러면 그 가결을 하고 몇 명까지 찬성을 하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을 더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당 의총에서 그런 약속을 하거나 내부적인 약속을 할 수 있는 게 정당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부결 좀 많이 하자라는 어떤 분위기로 갔을 때 이게 정말 부결된다면 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후 폭풍은 국민의힘이 다 떠안아야 돼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권고적 당론이라고는 하지만 다만 이건 있을 거예요. 그 친분 관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좀 내가 참 가까운데 이런 생각은 몇 명의 어떤 그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정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곤란한 건 민주당인데 내가 어떻게 표를 던졌을 때 실제로 공을 민주당에 넘겨서 민주당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표를 던지는 건데 여기서 이중 플레이를 한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들으면서 합리적인 의심 갖기도 했던 게 네네.
민주당에서 40여 명만 찬성을 던졌다는 거는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더 많이 찬성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왔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표를 던지는데 예. 사실은 자신이 계속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분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축적을 해야 돼요, 명분을. 왜? 예. 다음번을. 저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다음번이 늘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투표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돼요. 예. 전략적인 고민. 즉, 다음번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두 번째 왔을 때 나는 그러니까 찬성을 할 건가 반대를 할 건가. 저는 거기서 찬성하지 아니한 분들의 심리는 반대를 해야 다음번에 내가 반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일관성을 스스로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네.